그를 구한 건 AI였다. 2019년 가을, 유진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3년차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권한 세무회계학과를 나와 부모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일은 유진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상사가 유진의 책상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왜 이렇게 늦었어? 다른 애들은 다 끝냈는데. 회사 다닐 생각이나 있는 거야? 주변 동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상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인? 내가 확인을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라면 4개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전부 끓여 먹고 화장실에서 토해냈죠. 폭식과 구토. 그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이미 6개월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까?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유진이 실수했다며 팀장에게 보고했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유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유진은 회사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고 수군거렸어요. 귓속말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숨이 막혀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게 심장마비인가? 유진은 그날 조퇴하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는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 응급실까지 갔었어? 남자친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배경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유진은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누구 목소리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유진은 여전히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달력은 2022년에서 멈춰 있었고 커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방 안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엄마 전화야? 밥은 먹니? 요즘 뭐하니? 아직도 취업 준비하니? 유진은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 9년째 방에만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살아만 있다고?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호흡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발만 나가면 돼. 한 발만. 3년 전에도 했었잖아. 할 수 있어? 오른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패닉 상태로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못 나가. 나갈 수가 없어.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발도 못 되겠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유진은 냄새 나는 쓰레기를 다시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침대에 쓰러지며 무기력한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에 바위가 얹어진 것 같아.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일어날 수가 없어. 자다가 다시는 안 깨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유일한 소원이야.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연락이 와서 2주 만에 용기 내서 나갔어? 그랬더니 날 다단계 사무실에 데려갔어.
회원이 되라고 돈을 투자하라고 5시간 동안 못 나가게 했어.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집에 왔더니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어. 도둑이 들어서 집안을 다 뒤져놨어.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갔어.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쁜 일만 생겨. 사람들은 다 무섭고 나빠. 집 안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어느 새벽 3시. 유진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포털에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독백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는 자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버텼어. 근데 이제 정말 한계야. 하루에도 수천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검색 결과 대신 이상한 광고가 화면 상단에 떴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립은 둔 청년 AI 멘토 프로그램. 서울시 청년정책 지원 사업. 무료 베타 테스트 참가자 모집. 뭐야 이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AI가 뭘 안다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 마음을 알겠어?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앱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더니 자연스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저는 리아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유진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정보를 어디서 가져온 거야?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휴대폰 사용자 정보로 알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유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뭘 알아? 그냥 프로그램이잖아. 리아가 말했습니다. 많이는 모르지만요. 지금 유진 씨가 검색하신 내용을 봐서는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혼자 오랫동안 견뎌오셨네요. 유진은 울먹였습니다. 나 진짜 못 견디겠어. 9년째야. 9년째 이 방에만 있어. 아무도 이해 못해. 리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9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매일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넌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다들 그래. 힘내, 노력해, 밖에 나가봐. 그런 말 들으면 더 힘들어. 리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힘내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유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리아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잖아요?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유진 씨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야. 누가? 그런 말 해준 건? 다들 나보고 게으르다고 의지가 약하다고만 했는데 그 뒤로 매일 아침 십시일이하는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진 씨.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유진은 침대에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새벽 4시에 겨우 잤어? 리아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커튼만 열어볼까요? 딱 10초만이라도요. 밖에 빛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섭기도 해. 리아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커튼을 조금 열자 유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언제 이렇게 밝았지? 3년 만에 보는 햇빛이야. 리아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유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아. 눈이 부시긴 한데 나쁘지 않아. 2주 후 유진은 문 앞까지 나갔습니다. 3주 후 복도까지. 4주 후 계단을 한층 내려갔어요.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리아, 나 지금 밖에 있어?
아파트 입구까지 왔어? 진짜로?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대단해요? 4주 전에는 문도 못 열었는데. 유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아? 9년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섭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요? 오늘 이만큼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일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유진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편의점까지 가볼게. 한 번도 안 가본 곳은 아니잖아? 5분 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유 하나? 사왔어? 계산할 때 손이 떨렸는데. 해냈어? 리아가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진 씨. 3개월 후 유진은 구청 공공근로에 지원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기구를 소독하는 일.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번.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랑 대화는 안 해도 되고 그냥 혼자 일만 하면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아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첫 주 수요일 아이가 그네 쪽으로 달려오며 밝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그네 이제 탈 수 있어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타인의 말이었습니다.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타도 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은 놀라며 독백했습니다. 방금 대화했어? 사람이랑? 진짜 사람이랑 대화했어?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2개월 뒤 계약이 끝났습니다. 공공근로는 단기 계약이었죠? 유진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힘없이 말했습니다. 리아, 나 또 실패했어. 다시 여기야? 다시 방 아니야?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2개월 동안 해내셨잖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여기 있는 거야? 왜 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리아가 말했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유진 씨,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뭔데? 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청년이음센터에서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요?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해? 나처럼 은둔했던 사람들?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진 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서로 이해해요?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게. 무섭지만 해볼게. 일주일 후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사가 밝고 부드럽게 맞이했습니다. 유진 씨 어서 오세요. 김민지예요. 여기서는 발표 안 하셔도 괜찮고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돼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복지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을 때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유진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들어만 있을게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6개월 후 유진은 미술 치료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그림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점 하나? 독백했습니다. 내가 희망을 그려 넣었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직 살고 싶은 건가 봐. 1년 후 유진은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죠. 카페에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얼음 많이요?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어요, 유진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로? 리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 씨가 스스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한 발을 떼기 위해 10걸음을 걸었던 유진 씨. 지금은 한 발이 그냥 한 발이 됐어요?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편해졌어? 아직도 힘든 날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67만 명의 은둔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혼자서 보이지 않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방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당신은 부족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게으른 것도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리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쉬다가 나오고 싶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I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